안녕하세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려볼 종목은 이 LNF라는 종목인데, 보통 이 2차 전지 하면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금양을 좀 많이 떠올리실 텐데, 이 LNF라는 기업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LNF라는 기업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와 현재 공매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LNF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2차 전지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LNF는 과거부터 이 양극재 소재를 개발해 왔지만, LNF가 대외적으로 뜬 시점이 이 니켈 함량이 8, 90%가 넘어가는 이 하이니켈을 개발하면서부터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안정성이 탁월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개발과 양산은 매우 어려운 이 니켈 복합계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딱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 그럼 주가도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을 것 같지만, 생각 외로 이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뒤에 공매도와 함께 현재 LNF가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LNF라는 기업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LNF라는 기업은 굉장히 근본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이 조직도와 그리고 지분 관계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현재 LNF의 최대 주주는 이 세로닉스죠. 세로닉스의 대표는 허재용 대표로 LNF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 허재용 대표의 아버지가 바로 이 허전수 세로닉스 회장님이시고요. 이 바로 허전수 회장님의 아버님이 고화학구 전 세로닉스 회장님입니다. 이 화학구 회장님이 바로 이 GS 건설의 시조이신 고 허정만 선생님의 아드님이신데, 이 고 허정만 선생님이 LG그룹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GS와 LG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보면 이 LNF 이름에서도 LG의 냄새가 조금 나죠. 이 LG에서 분리된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 LS, LX, LT 등 앞에 L자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세로닉스와 이 LNF를 총괄 경영하고 있는 이 허재용 대표도 처음 직장 생활을 이 LG 필립스, 지금의 LG 디스플레이죠, 여기서 했어요. 또 LNF의 이 원래 사업도 LG 디스플레이의 LCD 부품을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이 LNF가 처음 양극재 사업을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전기차는 너무나도 먼 얘기였기 때문에 약 10년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이후에 이 LG가 배터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우기 위해 찾아본 게 양극재였고, 그게 사실상 특수 관계인 이 LNF와 연결이 되면서 현재 LNF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 최근까지의 LNF의 가장 큰 문제점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거의 독점 공급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을 시켰지만, 문제는 이 거래처가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려 최근 매출의 4배에 달하는 3조 8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인데, 이건 제가 실적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럼 현재 LNF가 왜 이렇게 맥없이 주가락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LNF의 공매도 대량 보유재를 살펴보면요, 이 외국계 증권사가 계속해서 공매도를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렇게 3개 증권사만 대량 보유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9월 8일에 공시 의무가 발생한 이 메릴린치까지 공매도를 합세를 하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최근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개인들의 매수세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7월 19일 이 연합 인포맥스에서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세가 반짝 나왔지만, 다시 이 회사에서 반박 공시를 했죠. 이후에 8월 28일 이사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추진에 대해서 가결되었다, 즉 승인되었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하면 될까요? 우선 계속해서 이 공매도와 신뢰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이 공시를 보시면은 10월 25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결의 과정과 그리고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주가 상승은 당연하게 나와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어려운 실정이고, 상승해야 될 시점에 2차전지 테마가 하락 추세로 전환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큰 힘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가는 계속해서 눌렸고, 그로 인해 실망 매물들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대폭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좀 봐야 할까요? 바로 10월 25일 예정된 이사회 전후로 지속적인 주가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이사회에서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합니다. 왜 외국인 자금을 확인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공매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물량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보고 공매도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쇼키즈 물량이 유입이 되는구나 라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앞으로 이 LNF의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실적 관련해서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2분기는 어닝 쇼크 등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거시적 경제에 대한 문제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LNF는 지난해 3조 8천억 규모의 이 실적을 달성을 했고, 올해는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을 만큼 실적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컨센서스 하회나 이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것은, 매출액은 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1분기 실적은 환율 영향이 가장 컸는데, 원자재를 이 1,300원대에 사왔지만 판매를 할 때 적용된 이 환율은 1,200원대로 30원, 40원, 50원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이익이 감소한 것이고, 올 초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 세계적인 고금리 영향으로 이 완성차의 판매 부진 또한 한몫했죠. 다만 성장의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유를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연초부터 리튬 가격의 하락으로 판매가 역시 지속해서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을 더디게 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엔 양극재 수요 증가가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는 이 기가팩토리에서 이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생산을 시작해 미국향 양극재 출하량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LNF의 하이니켈 역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테슬라의 이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금액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던 3조 8천억 규모로 이 최근 매출액 대비 4배에 해당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본격적인 공급은 내년 1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하반기 하이니켈 양극재 소재 수요 증가와 함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잠재 고객사로는 이 폭스바겐과 포드 등 이 잠재 고객사로 꼽고 있죠. 글로벌 양극재 시장 규모는요, 연평균 28.7%씩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LNF는 생산 능력과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현재 7.6% 수준인 양극재 시장 점유율을 26년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단순한 선순환 구조를 벗어나 이 LNF만의 차별화된 전략의 사업 구조를 형성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투자하실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핵심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 확정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이 공매도 세력의 숏스퀴즈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세력들의 숏 스퀴즈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고객사 다양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는데, 해당 영상은요, 투자 권유가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